거기 선반에 햇반 있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꺼내서 데워 드세요. 햇반이라고? 네. 요즘 누가 밥 차려요, 어머니. 그리고 반찬은 알아서 드세요. 좀 부족하시면 요즘 반찬 배달하는 곳 많으니까 시켜 드시던가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죠. 전업주부인데도 살림은커녕 밥 한 번을 안 해봤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평소에도 이렇게 해먹고 사니? 당연하죠. 저 밥 해주는 여자 아니에요. 착각하셨나 보다. 그리고 어머니, 전업주부라도 맨날 밥하고 살림만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가 하는 거죠. 그래도 밥은 해먹어야지 매일 배달 음식으로 때운다고? 그리고 현석이는 일을 하잖니? 요즘 밥 차리는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위험해요, 어머니. 나도 여자라고 밥 차리고 살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너가 일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집 왔을 때는 밥 잘만 얻어먹고 갔잖니? 나는 그런 밥 차리는 여자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3세 박영희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씩씩하게 살아가며 다른 어머니들이 그렇듯 아들 이현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죠. 아들 이현석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과장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전 아들 현석이는 늘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그리워했습니다. 출장이 잦은 탓에 외식을 자주 하다 보니 집밥이 더욱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영희 씨는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가 맛있는 밥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고지연은 정말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33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였지만 그만큼 성숙해 보였죠. 특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며 칭찬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결혼식 날 영희 씨는 행복한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 날보다 회사 근처에서 야근하는 날이 더 많아진 겁니다. 현석아, 왜 이렇게 야근이 많아? 그러다 쓰러지겠어?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그래도 가끔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지. 괜찮아요. 회사가 편해요. 그때는 맞벌이 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러려니 했죠. 며느리도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 사실 지연이가 일 그만뒀어요. 응? 회사 그만뒀다고? 네, 집에서 좀 쉬고 싶대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그냥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그제서야 영희 씨는 며느리가 전업주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힘들어하니 쉬게 해주고 싶다고 했죠. 영희 씨도 처음에는 그래, 잠시 쉬면서 집안일도 하고 좋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며느리네 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다는 게 떠올랐죠. 처음에는 신혼이라 불편할까봐 일부러 안 갔는데 이제는 가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연락했죠. 지연아, 내일 점심에 잠깐 찾아가도 될까? 네? 갑작스럽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그래. 괜찮니? 바쁜 일 있어? 정 부담스러우면 다음에 갈까? 아니요, 그냥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영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영희 씨는 그래도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옷 차림이었고 방금 일어난 듯 부스스하게 문을 열어주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다. 잘 지내고 있었니?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어질러진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괜한 참견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라, 밥은 먹었니? 아니요, 저 어머니 오셨을 때 일어나서요. 아직 안 먹었어요. 뭐 먹으려고 했니? 나는 조금 배고프구나. 밥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같이 먹을 생각에 안 먹고 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영희 씨 집에 올 때 항상 상다리 부러지게 밥을 차려주었기에 내심 며느리에게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었죠. 그러나 식탁 위에는 더욱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니? 햇반 한 개와 김치 한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죠. 아, 햇반 있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데워 드세요. 햇반이라고? 네. 요즘 누가 밥 차려요, 어머니. 그리고 반찬은 알아서 드세요. 좀 부족하시면 요즘 반찬 배달하는 곳 많으니까 시켜 드시던가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죠. 전업주부인데도 이런 대접을 하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평소에도 이렇게 해먹고 사니? 당연하죠. 저 밥 해주는 여자 아니에요. 착각하셨나 보다. 그리고 어머니, 전업주부라도 맨날 밥하고 살림만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밥은 해 먹어야지 매일 배달 음식으로 때운다고? 요즘 밥 차리는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위험해요, 어머니. 나도 여자가 밥 차리고 살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너가 일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집 왔을 때는 밥 잘만 얻어먹고 갔잖니? 나는 그런 밥 차리는 여자니? 영희 씨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죠. 아이고 됐다. 그럼 현석이는?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도 밥 못 얻어먹어? 그럼요, 배달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현석 씨도 이제 적응했어요. 그래도 일 그만뒀다며? 전업주부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지금 잔소리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러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매일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전업주부인 며느리가 있는데도 매일 배달 음식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니. 지연아, 그래도 나중에 애도 키울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머니, 저 SNS 활동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제 시간도 가져야 해요. 현석 씨도 이해하는데 어머니가 왜 참견이세요? 계속 잔소리 하실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는 자꾸만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업주부라도 맨날 밥하고 살림만 하면 바보 된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전업주부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야근이 많다던 아들,
회사가 편하다던 아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도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는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계속되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는 영희 씨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퇴근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이제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는 아들이 걱정되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현서가 주말에도 일이 많아? 네. 좀 바빠서요. 그래도 쉬어야지. 집에서 푹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회사가 편해요. 아들의 피곤한 목소리에 영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자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결혼 전에는 늘 활기찬 모습이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눈빛마저 흐릿해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져서 밤 10시, 11시는 기본이었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현서가 너 집에서 뭐 좀 먹고 다니냐? 엄마, 저 사실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어야지 않겠냐? 애기 좀 해봐. 엄마, 저도 한 끼 정도는 얻어먹고 싶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밥 차려달라고 하면 꼰대래요. 아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밥은 못 먹더라도 집안일은 하니? 빨래도 있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해요. 지연이는 뭐하고 지내? 그냥 자기 시간 보내죠. 며느리가 전업주부가 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다는 말에 영희 씨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죠. 그 이후로 가끔 들르는 아들 내외의 집은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건조대에 며칠씩 걸려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면 배달음식 남은 것들만 가득했고 밥솥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집에 밥솥 남는 거 있어요? 응? 저번에 결혼할 때 가져갔잖아. 또 필요하니? 그게 고장났나 봐요. 그래? 그럼 새로 사야겠네. 내가 좋은 걸로 사둘 테니까 와서 가져가거라. 네, 제가 뭐를 사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근데 제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좀 이따 가져갈 것 같은데? 아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영희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그럼 내가 사서 갖다 줄게. 아니에요, 제가. 됐어, 일도 바쁠 텐데 언제 왔다 가니? 어차피 엄마도 잠깐 근처 볼일 좀 볼 겸 갈게. 감사해요, 엄마. 그렇게 새 밥솥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전업주부가 된 이상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밥을 해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어쩌면 밥솥이 없어서 밥을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갈비찜이에요. 며느리의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죠. 문틈 사이로 보니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최고야. 사위도 잘 얻어먹겠네. 장가 잘 갔어.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 현석이가 밥솥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침 친정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죠. 어머, 안사돈이 오셨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저희가 마침 식사 중이라.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야, 밥솥만 놓고 갈게. 어디 놓으면 될까? 저기 신발장 옆에 그냥 놓고 가세요. 제가 가져다 놓을게요. 영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 더욱 서운했지만 굳이 자리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는 자꾸만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햇반을 주고 친정 부모님께는 한상 가득 차려드리는 며느리. 도대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 얘기를 하던 며느리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석 씨는 맨날 바빠서 밥 차려줄 시간도 없어요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마치 아들이 바빠서 자신이 밥을 못 차려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한 거죠. 며느리가 시댁과 친정을 이렇게나 차별한다면 자신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자신도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받았던 서운함을 똑같이 돌려주기로 한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영희 씨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햇반 하나로 때우라더니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내던 모습. 영희 씨는 그날의 분노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좀 들르려고 하는데. 그래? 무슨 일로? 그게 근처 산부인과 예약이 있어서요. 시간이 좀 일찍이라 병원 가기 전에 잠깐 들렀다 가려고요. 전날 밤 영희 씨는 일부러 모든 반찬을 치워두었습니다. 냉장고에는 햇반 한 개만 덩그러니 놓아두었죠.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너도 느껴봐라. 내가 나한테 했던 그 서운함을. 며느리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어서 와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니? 며느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색도 좋지 않았죠. 평소 같았으면 걱정되었겠지만 이번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점심 드셨어요? 응, 난 먹었다. 왜 그러니? 저는 아직 못 먹었는데 혹시 밥 있나요? 며느리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댁에 오면 늘 따뜻한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식탁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죠. 밥 먹으려고? 햇반 있어? 반찬은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먹잖아.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오자 할 말을 잃은 듯 했죠. 어머니, 어제부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파서 그래요. 부탁드려요. 그래? 그럼 편의점에서 뭐 사다 먹을래? 아니면 배달시킬까? 요즘은 다들 그러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안함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냥 병원 가보겠습니다. 그래? 배고프다면서 안 먹고 그냥 가도 되겠니? 어머니도 참 이상하시네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꽁에 있으신 거죠? 왜? 너한테 배운 건데. 나도 밥하는 여자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거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서둘러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침도 못 먹은 채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죠. 어머니, 저 출산 예정일 잡혔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너무 좋은 일이네. 출산하고 나서 좀 도와주실 거죠? 도와달라고? 친정엄마는? 엄마는 제 조카 봐주기도 힘들어해서요. 얼마 전에 오빠도 아들 낳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시어머니가 애 많이 봐주시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고요. 영희 씨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 누가 그런 말을 하니? 요즘 시어머니가 애 봐주는 경우가 어디 있다고? 그거 시대착 오적인 말이라 조심 좀 해주렴. 그리고 시댁 눈치 보면서 애 키우면 스트레스 받는다며?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가 생각해도 웃기다 생각 들지 않니? 밥 한 끼 차려주기도 싫어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육아는 도와달라고? 어머니, 저 정말 혼자는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 왔죠.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서로 미안할 일 없게 하자. 영희 씨는 며느리의 말을 계속해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한때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그때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산후조리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현서가 너도 알잖아. 내 마누라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시어머니는 밥도 차려주기 싫다더니 이제 와서 애 봐달라고? 말이 되니?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나는 너가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을 거 알았으면 난 이 결혼 안 시켰다.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니? 너도 이제는 너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당당히 요구해야 돼.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죠. 맞아요. 엄마 저는 그저 싸우는 게 싫어서 묵인하고 있었어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회사에서는 야근에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집에 오면 집안일까지 하고 자야 되고 나중에 육아까지 하게 되면 몸이 나만하질 않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며느리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 왔지만 영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며느리도 뼈저리게 느껴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이제는 며느리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귀찮아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육아를 도와달라니.
영희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며느리가 했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게 되자 며느리는 스트레스와 짜증만 쌓여갔죠. 여보, 당신은 도대체 가정에 신경을 쓰긴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는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나 혼자 애를 키우라고? 지연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야. 대체 왜 도와주시는 게 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지 모르겠다? 엄마도 힘드셔. 힘들다고?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당신은 회사 가서 편하게 있다 오면서 내가 편하다고? 야근에 주말 근무에 당신도 힘들다고 그만둔 거잖아? 그때는 애가 없었고 상황이 다르지. 난 24시간을 애랑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안 도와줘. 맨날 애 씻기고 재우고 밥 먹이고 다 내가 하잖아. 매일 밤 이어지는 부부싸움의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만 가득했죠. 나 이제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는 왜 이러시는 거야? 쪼잔하게 그때 일 가지고 아직도 삐져 있고. 그래도 엄마한테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내가 뭘? 내가 뭘 했다고. 밥 한 끼도 안 차려주고 햇밥만 주고. 이제 나도 할 말 있어. 그건 옛날 일이잖아. 지금은 다르지 않아?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출장 갔다 와도 집은 엉망이고 애 기저귀도 안 갈고. 당신은 맨날 친구들하고 카페 가 있지. 아들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요즘 SNS에만 올리는 거 봤어. 육아 힘들다고 글은 올리면서 정작 애는 방치하고. 뭐? 내가 애를 방치해?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어제 퇴근했을 때 애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는데 당신은 폰만 하고 있었잖아.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지. 당신은 회사에서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면서. 여유롭다고? 야근할 때는 커피 마실 시간도 없어. 그리고 퇴근하면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하잖아.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육아는 자신만 하는 것처럼 SNS에 올리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아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죠. 당신이나 좀 도와줘. 나 혼자 다 하라고? 당신이 뭘 혼자 해? 퇴근하면 내가 다 하잖아. 씻기는 것도 내가 하고 분유 타는 것도 내가 하고. 낮에는 내가 힘들게 하잖아. 낮에 뭐 했는데? 아, 맛집 찾아다니느라 돈 쓰고 다니느라 힘들었겠지. 당신도 회사에서 점심 먹잖아. 나도 밥 좀 먹을 수 있지.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밥 먹지 말래? 근데 매일 3시간씩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밥 먹는 거야? 그럼 나보고 집에만 있으라고? 당신은 매일 회사 가서 어른들이랑 대화도 하고. 너네 집안은 쪼잔한 게 내력이구나.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그 순간 아들의 정신을 잡고 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혼하자.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렇게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긴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느껴졌죠. 정말 이혼하기로 한 거야? 네. 지연이가 자기는 이런 생활 더 이상은 못하겠대요. 저도 이혼하자고 했었고요. 이런 생활이라니? 애기 키우는 게 힘들대요.
시어머니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는 못 살겠대요. 그래도 네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게 지연이는 제가 도와준 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만 고생한다고. 영희 씨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밝았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지연이가 엄마 부려먹는 꼴 보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지연이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친정 부모님만 챙기고 저한테는 책임만 떠넘기고 정작 본인은 놀러 다니고. 영희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현서가 네? 이제 좀 편해 보이네. 네. 솔직히 그래요. 매일 싸우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뭘 해도 불평불만이고 제 노력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 보였죠. 그래, 꼭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제 우리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자.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까? 그렇게 아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저 정말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그립던지. 비록 아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희 씨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도 모르는 며느리와는 달리 쟤는 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다 해줄게. 네,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도 떠나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말이죠.